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20분 난짜개니. 오늘 다룰 작품은 아키노 마츠리의 만화 펫숍 오브 호로즈를 원작으로 미국 차이나타운의 펫숍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을 다뤘으며 그 속에서 인간의 뒤틀린 애정과 욕망을 그려낸 호러 애니메이션 펫숍 오브 호로즈입니다. 본 영상은 펫숍 오브 호로즈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모든 세계에 불가사의가 존재하는 도시 차이나타운. 얼마 전 하나뿐인 딸을 잃은 헤이워드 부부는 조금이라도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 차이나타운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기로 하고, 이에 펫숍 주인인 디백작을 만난 두 사람은 그에게서 자신의 딸인 앨리스와 똑같이 생긴 토끼를 소개받게 되는데, 얘는 우리 앨리스예요. 우리 앨리스가 틀림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토끼입니다. 저희 가게는 펫숍이기 때문에 동물밖에 취급하지 않습니다. 부탁이요. 이 아이, 아니 이 토끼를 우리한테 파시오. 그럼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해주세요. 단, 먼저 거기 있는 3가지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3번째, 물과 야채 말곤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이상의 계약을 어겨서 손님과 토끼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저희 가게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디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편 강력계 형사인 레온 오르콧은 최근 변사체로 발견된 사람들이 모두 디백작의 펫숍 고객임을 깨닫지만 차이나타운이 치외 법권인 탓에 직접적인 증거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했고, 이에 디백작의 주변을 살피던 레온은 우연히 헤이워드 부부의 딸인 앨리스가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인물임을 알게 되며 그녀의 사인 또한 마약 과다 복용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이 앨리스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헤이워드 부부는 과자를 먹고 싶어하는 그녀의 반응에 디백작의 당부에도 쿠키와 초콜릿을 주었다가 갑자기 앨리스가 매우 흉폭해진 것을 발견하고, 그러다 엄청난 복통에 몸부림치던 앨리스는 번식력이 강한 희귀종이었던 탓에 몸속에서 증식한 새끼들이 배를 뚫고 뛰쳐나오며 그 토끼들의 거듭된 번식으로 집안은 아기의 모습을 한 토끼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역시 그랬군. 당신이 이 집 딸한테 마약을 팔았다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오늘은 저희 고객이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보내드렸던 동물을 도로 가져가려고 온 것뿐이에요. 잔말 말고 따라와. 이 냄새, 마약 아니 향내가. 저 녀석들이 사람을. 부인, 어째서 저와의 계약을 어기고 토끼에게 다른 걸 먹이신 거죠? 그거야 앨리스가 원하길래. 처음엔 딱 한 개만 주려고 했는데 저사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부모라는 인간들처럼 정이 약한 생물이 또 있을까 싶군요. 당신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진짜 앨리스를 죽인 거 아닌가요? 엄마, 제발 약 좀. 딱 한 번만. 그래, 딱 한 번만. 이 토끼는 어미의 배를 뚫고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 어미는 자신의 피와 살을 바쳐 새끼를 키우는 겁니다. 어미의 깊은 사랑은 태어나면서부터 제 애미를 죽이는 죄를 새끼에게 지우는 거예요. 사실 앨리스는 헤이워드 부부 밑에서 응석바지로 자란 탓에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여러 범죄에 손을 대다가 마약 중독에 빠져버렸고, 그런 딸을 안쓰럽게 바라보던 헤이워드 부인은 앨리스의 간절한 애원에 또다시 마약을 손에 쥐어주었다가 딸을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도 딱 한 번의 애정으로 앨리스를 잃게 된 헤이워드 부인은 남편에 이어 식인 토끼들에게 공격당하지만 앨리스가 먹었던 초콜릿과 과자, 즉 화학 첨가물들이 도구로 작용하여 때로 달려들던 토끼들이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디백작은 부모의 그릇된 사랑이 딸을 죽게 만들었음을 이야기하며 레온에게 초콜릿을 곁들인 티타임을 가지자고 권유합니다. 사람들의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는 전 세계의 진품명품이 가득한 환상의 도시. 오늘 밤 틀림없이 손님이 원하시는 걸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서 오세요. 이안 그레이시죠? 아내가 주문했다는 동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쪽입니다. 근데 어떤 동물이죠? 물고기입니다.
에바, 역시 살아있었군. 에바, 잘 보십시오. 이건 인어입니다. 저 반지는 저건 내가 준 결혼 반지야. 손님과 결혼했던 에반젤리는 인어가 잠시 변해 있던 모습일지도 모르겠군요. 이 인어가 마음에 드시나요? 물론이요. 에반 내가 데리고 가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팝계의 디바인 에반젤린 블루가 매니저 이안 그레이와의 선상 결혼식에서 바다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시체를 발견하지 못한 레오는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실족사가 아닌 타살임을 짐작하며 최근 이안이 디백작의 펫숍에서 인어를 구입했음을 듣게 됩니다. 그 후 곧장 디백작을 찾아간 레오는 그가 일주일 전에 주운 인어를 이안에게 그대로 분양했음을 알게 되며 그 계약서 내용에 절대로 그 인어를 굶기지 말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을 발견하고, 그러다 에반젤린의 전속 비서였던 루이즈가 이안과 연인 관계였음을 알게 된 레오는 그녀가 연인을 빼앗긴 안갚음으로 에반젤린을 살해했다고 생각했으나 루이즈는 오히려 다신 이안을 만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 눈물은 진짜였어. 그럼 형사님은 사람, 특히 여자의 눈물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설사 인어라도 사랑하는 자를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눈물쯤이야 얼마든지 흘릴 수 있을걸요? 살아있는 인어의 내장엔 신비한 효과가 있어 그걸 먹은 사람은 불로장생하게 된다더군요. 당신은 그런 것도 다 먹나? 아무튼 한번 그 맛을 본 사람은 절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한 맛이라니까요. 마치 사람 고깃집. 이안! 오늘 우리 집에 형사가 왔었어.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돌아가줘. 에바가 기다리고 있어. 에반 죽었어. 들어봐. 지금도 에바 노래가, 에바 목소리가 들리지? 난 이제야 진실한 사랑에 도달한 거야. 내가 사랑한 사람은 에반젤린이었어. 경찰 조사일로 이안을 찾아갔던 루이지는 거대한 물고기를 에반젤린이라 부르는 그의 모습에 그녀의 망령이 이안을 홀린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곧장 레온을 찾아간 루이지는 에반젤린이 추락할 당시의 상황을 솔직히 고백하며 제발 이안을 살려줄 것을 부탁합니다. 사실 에반젤린은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자라온 탓에 원하는 건 모두 손에 넣어야 하는 성정이었으며 이안을 남편감으로 고른 것 또한 남의 애인을 빼앗고픈 마음이 컸고, 이에 회사의 강요로 에반젤린과 결혼하게 된 이안은 결혼식 당일 루이즈에게 몰래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다 그만 에반젤린에게 그 모습을 들키고 맙니다. 그러나 내심 이안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에반젤린은 그에게 배신당했다는 절망에 빠져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졌고, 그날 이후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던 이안은 루이즈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에반젤린과 똑같이 생긴 인어에게 진실한 사랑을 느끼는 듯한 착각에 빠지고 맙니다. 인어는 자존심이 세고 독점력도 아주 강한 동물이죠. 그녀를 굶기지 않을 것. 공복감은 인어를 매우 사납게 만들죠. 그게 바로 그가 바라는 건지도 모르지만. 그 후 이안의 집을 찾아간 레오는 이미 거대한 심해어에게 먹히고 남은 그의 시체를 보게 되며 그 물고기의 뱃속에 에반젤린의 상반신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디백작은 이안이 향의 환각 효과로 에반젤린을 삼킨 물고기를 인어로 착각했음을 짐작하며 역시 인육이란 한번 먹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맛임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영화배우 로빈 핸드릭스의 죽음을 조사하던 레오는 그의 시체 위에 죽어있던 도마뱀이 디백작의 펫숍에서 분양받은 것임을 짐작하며 그 동물이 워싱턴 조약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할 만큼 매우 희귀한 품종임을 알게 되고, 이에 곧장 디백작을 찾아간 레오는 그에게서 로빈의 죽음이 본인의 망령에 사로잡힌 것이란 말과 함께 그가 펫숍을 찾아왔을 당시의 상황을 전해 듣게 됩니다. 과거 혹성의 황태자 역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로빈은 그 데뷔작으로 금세 톱스타 반열에 오르지만 황태자 이미지가 너무 강했던 탓에 다른 역할들을 소화하지 못했고, 이에 10년간의 연기 공백이 생긴 로빈은 결국 자신의 후원자나 마찬가지였던 아내와도 헤어지게 되며 온종일 파충류들을 돌보는 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디백작은 그에게 전세계 몇 마리 없는 도마뱀 메두사를 소개해주는데, 이건 도마뱀입니다. 전세계 얼마 남지 않은 아주 희귀종이죠. 겁내실 것 없어요. 이 감쪽. 근데 왜 눈가리개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지? 전설에 의하면 먼 옛날 이 동물은
암살용 병기로 길러졌다고 하더군요. 그 눈을 본 자는 순식간에 돌로 만들어버린다는 메두사였습니다. 바로 이 동물이죠. 그렇게 펫숍에서 메두사를 데려온 로비는 과거의 영광이 아닌 현재의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녀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며 메두사 또한 주인인 로빈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소속사와의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인 그는 메두사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단역 오디션에 나서지만 결국 감독의 연줄이 있던 신인 배우에게 밀려나 버립니다. 그 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메두사와 파티를 즐기던 로비는 그녀를 지켜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메두사의 눈을 바라보려 하고, 그 순간 메두사의 눈동자에서 황태자로서의 자신을 보게 된 로비는 그녀의 눈을 본 충격으로 심장이 마비된과 동시에 마지막까지 자신이 황태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본 순간 그는 죽었죠. 결국 슬픔에 빠진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닐까요? 이번 사건은 동반 자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비는 천재였어. 이건 영화계 전체의 손실이라고. 어쨌든 드디어 로비는 해방됐군요. 영화계 한 구석에서 추하게 늙어갈 육신을 버리고 꿈처럼 사라져간 음악의 스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또 하나의 전설이 오늘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미국 하원 의원인 로저 T. 스탠포드를 만나게 된 디 백작은 50년 전 자신의 조부에게 기린을 산 로저의 증조부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며 이번에도 기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고, 그러나 로저에게서 왕의 기운을 느낄 수 없었던 디 백작은 그가 든든한 집안 배경을 가졌음에도 본인의 무능력에 의해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되자 급한 대로 선거를 앞두고 기린을 찾아다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디 백자에게 부탁을 거절당한 로저는 자신의 모든 일을 비서인 캐리 빈센트에게 맡긴 채 그대로 애인들을 만나러 나가버리고, 이에 로저의 약혼녀인 낸시 그레인스는 그가 캐리의 능력과 자신의 재력을 이용하려 할 뿐임을 이야기하며 전부터 자신이 캐리에게 연심을 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로저에겐 대중을 압도할 카리스마가 있음을 알고 있던 캐리는 반드시 그를 대통령으로, 낸시를 대통령 부인으로 만들 것임을 이야기하며 오히려 로저를 이용해 꿈을 이루려는 건 자신임을 밝히고, 그 후 낸시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펫숍을 방문한 캐리는 갑자기 디백작이 그녀를 보자마자 황후의 기운을 느끼는 것을 발견하며 결국 로저와 함께 기린의 린, 즉 암컷인 경린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로저에겐 마치 태양과도 같은 강한 힘이 있어. 그 힘만 있으면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전쟁 같은 게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부족한 건 내가 보좌하면 돼. 설사 이 손을 더럽히는 일이 있더라도 말이야. 내 꿈은 대통령 부인이 되고 100억간에 사는 그런 게 아니야. 작아도 좋아.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은 것뿐이야. 낸시, 대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왕이 기린과 계약을 맺었던가. 독립을 꿈꾸던 식민지의 한 공산주의자는 국민의 3분의 1을 잇는 전쟁을 일으켰고, 패전 후에 빈곤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려던 민족주의자는 수백만의 타민족을 학살했다. 인간이 기린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린이 왕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흘리는 피를 대가로 왕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과연 그 기린은 어느 쪽을 왕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 후 펫숍에서 기린을 데려온 로저와 캐리는 우연히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쿨버스를 발견하여 그 버스를 멈춰 세우려다 그만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이에 의식을 잃을 위기에 놓인 캐리는 갑자기 눈앞에 기린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되며 죽기 전 그에게 자신의 소원이 그저 낸시의 행복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 병상에서 눈을 뜨게 된 캐리는 자신의 몸이 로저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며 기린이 선택한 왕은 로저의 선천적 조건과 자신의 업무 능력, 즉 두 사람이 하나가 된 상태였음을 깨닫게 되고, 이에 로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한 캐리는 낸시에게 하얀 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고 이야기하며 무심코 백악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디 백작은 앞서 기린에게 선택받았던 왕들처럼 캐리 또한 권력에 의해 많은 희생을 불러들일 것임을 짐작하며 펫숍 오브 호러즈는 끝을 맞이합니다. 펫숍 오브 호러즈는 원작 만화책 10권 중에서 4개의 에피소드를 다뤘으며 비밀스러운 주인공 디 백작을 중심으로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독특하게 표현해냈고,
그 속에서 각각 독이 된 모성애와 지독한 소유욕, 그리고 죽음으로 얻은 명예와 기린이 택한 광기의 정의 등 알파벳 D로 시작되는 제목들과 함께 여러 무거운 주제들을 그려냈으며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동물에게 바랐던 일과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는, 즉 아이러니한 비극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 작품에서 동물들이 인간의 형상을 띠는 이유는 바로 디백작이 피우는 특수한 향 때문이며 그 향의 환각작용으로 동물들을 사람처럼 느끼는 것이고, 거기다 디백작이 동물들의 언어를 알아듣는 등의 기상천외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고대 중국에서 신의 사자로 여겨졌던 곤륜산의 소수민족이기 때문이며 그의 선조들은 과거 황제의 청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모두 살해당했기에 그 누구보다 인간에게 강한 증오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다 동물들에게 목숨을 구제받게 된 최후의 생존자는 그 대가로 동물이 인간에게 당했던 고통들, 즉 동물을 대신하여 인간에게 피해 복수를 이뤄줄 것을 부탁받게 되고, 그날 이후 윤회하는 식으로 자기 복제를 해온 현재의 디백작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자신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인간을 사랑하진 못했지만 오랜 복제에 의한 돌연변이었던 탓에 인간의 정에 이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인간을 말살하려던 아버지와 반대 노선을 걷게 된 디백작은 그가 퍼뜨리려던 신종 바이러스의 유출을 막은 뒤 자가재생으로 다시 어린아이가 된 아버지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후 펫숍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린 디백작은 레온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고 다른 나라의 차이나타운으로 떠나면서 원작 만화책은 끝을 맞이합니다. 본 작품은 후속 만화책으로 도쿄 차이나타운 시리즈와 프리퀄 스토리인 디백작의 조부와 아버지 편도 존재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펫숍 오브 호러즈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